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가 죽였지? 내가 내 아들을 죽였잖아. 모욕과 비난 속에 쫓겨난 며느리. 하지만 그날 이후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CCTV 한 장의 영상. 그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시댁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도윤 씨, 제가 끝까지 밝혀낼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몰락, 며느리를 향한 누명,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까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서진은 새벽부터 비에 젖은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한도윤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그녀의 일상을 단숨에 무너뜨렸고 서진은 무엇 하나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조문객들의 낮은 속삭임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속에서 시댁 가족들의 표정은 유난히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향을 올리려 자리를 움직였지만 시어머니 강말순이 그녀를 불러세우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훨씬 더 짙게 깔려 있었고 서진은 예감할 수 없는 불길함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감히 우리 도윤이 앞에서 울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말순의 날 선 목소리는 장례식장 전체에 퍼져 조문객들의 시선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진의 입가에서 힘없이 흘러나온 말은 금세 말순의 또 다른 고함에 묻혀버렸습니다. 네가 죽였지? 도윤이가 왜 죽었겠어? 내가 맨날 들볶 가서 그런 거잖아. 나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터진 고함에 놀라 몸을 움츠렸고 몇몇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고 서진은 자신이 모두가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눈물이 고여도 시댁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은 서진을 결혼 초기부터 탐탁치 않아 했고 남편이 죽은 상황은 그 해묵은 불만을 한 번에 터뜨릴 완벽한 빌미였습니다. 시아버지 한기남 또한 말없이 서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남은 조용히 다가와 조문객들에게 들리도록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보험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그게 다 이 며느리 명의예요. 그 말은 즉시 주변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서진은 믿기 어려운 사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의 보험은 시댁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는 단숨에 뒤바뀌어 그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수군대며 눈치를 주었고 어떤 이들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고 장례식장은 더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잠식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나가. 당장 나가. 시어머니 말수는 서진을 향해 손가락을 날카롭게 겨누며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오랫동안 눌러온 불만, 질투, 그리고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조문객 중 몇몇은 말순의 행동을 말리려 다가갔지만 그녀의 격한 감정은 이미 폭발해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했겠어. 그 외침은 장례식장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며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억울함이 복합적으로 밀려와 가슴이 벼락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바뀌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점점 숨을 쉴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끝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서진은 장례식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비 내리는 장례식장 계단에 홀로 서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우산 없이 내리는 빗물이 그녀의 머리와 어깨를 적시며 흘러내렸지만 서진은 그 자리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조차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며느님, CCTV에 뭔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도윤님 마지막으로 찍힌 영상이요. 그 말에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희미하게 빛났던 슬픔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로 변해갔습니다. 윤서진은 장례식장 앞에서 쫓겨난 뒤 한참을 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몸은 젖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더 이상 울음으로만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죽였지?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그 말이 억울함을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마지막 통화 목록을 다시 띄웠습니다. 그 화면에는 자신이 모르는 번호가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까지도 계속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 씨, 내가 진짜 이유를 꼭 찾아낼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가장 먼저 남편의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장례식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 속에는 애도와 함께 어쩐지 불편한 기색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말을 아끼듯 고개를 숙였고 또 다른 동료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남편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않았나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한 후배 직원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에 누가 계속 전화해서 협박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그 말에 서진의 손이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찌르듯 다가왔습니다. 후배 직원은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윤이 며칠 전 회의실에서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밖으로 나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지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의 휴대폰 메모장 속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라고 적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서진은 동료에게 더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미 그들도 이 상황이 부담스러워 보였고 더 이상 끌어내는 것은 남편의 체면을 깎는 일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회사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길, 서진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남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서류와 텀블러,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 블랙박스 화면이 켜졌고 마지막 녹화 날짜가 남편이 사망하기 이틀 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서진은 기록된 영상을 하나씩 재생하며 남편의 이동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거울을 확인했고 신호 대기 중에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가 다시 급히 줄이며 불안한 운전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블랙박스 안의 도윤은 평소 그녀가 알던 침착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남편의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도착한 남편은 차를 세우고 잠시 차 안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쉰 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모양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뚜렷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후 영상은 끊겼고 화면은 자동으로 다른 날짜로 넘어갔습니다. 서진은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파트 주차장 여기에 답이 있겠구나. 그녀는 곧장 단지 관리사무소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 내역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협박 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보이는 낯선 번호가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번호 중 일부는 새벽 시간대에도 찍혀 있었고 길게는 20분 넘는 통화 기록도 보였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번호를 눌러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없는 번호이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우기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CCTV는 남아있을 거예요. 한편 같은 시각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이미 장례식장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졌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수는 눈물을 닦는 척하면서도 며느리를 향한 분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쯤 다들 그녀를 의심하고 있을 거야. 그래도 속이 좀 풀리네. 한기남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문제는 서진이가 괜한 걸 파헤치기 시작하면 일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의 말에 동생 한지우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지우는 형과 마지막으로 다투던 장면을 떠올리며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이 뭘 알겠어요. 그냥 울다 지치고 말겠죠. 그러나 지우의 예상과 달리 서진은 울다 지치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그날 밤 서진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이상한 기운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애매한 반응, 남편의 불안한 운전, 반복되는 낯선 번호, 그리고 주차장 직원의 말까지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중심에는 아파트 주차장 CCTV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자리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차에서 내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회색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관리사무소가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서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에는 아직 차가운 습기가 남아 있었고
서진의 머릿속은 온통 남편의 마지막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차장 CCTV가 무엇을 보여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분명 남편이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던 이상한 기운이 이어져 만들어낸 결론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자고 속삭였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자 관리자 2명이 서류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서자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차장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관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전에 시댁 어른들이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영상을 챙겨가셨어요. 그 말은 서진의 심장을 단단히 움켜쥐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잠시 멈추고 관리자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미 시댁이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미리 CCTV를 가져갔을까? 무엇을 숨기기 위해 그토록 서둘렀던 걸까? 그 모든 의문이 순식간에 무겁게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이어서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정식 절차로 요청하시면 사본은 드릴 수 있습니다. 서버에 백업이 있으니까요. 그 목소리는 서진에게 작은 숨통을 열어주는 희망이었습니다. 서진은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작성하고 사본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자가 시스템에서 영상을 불러오는 동안 그녀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일렁이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잠시 후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천천히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 남편은 주차장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표정은 분명히 겁에 질려 있었고 차에서 내린 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린 것처럼 고개를 돌렸고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으로 익숙한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량 번호는 흐릿했지만 서진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아버지 한기남의 차량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차량을 보자마자 크게 놀라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남편의 입술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 장면을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금고에서 발견한 재산 분쟁 문서와 남편의 메모장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라는 글귀가 뼈처럼 그녀의 기억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가족 안에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 그의 죽음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차량 뒤쪽 늦게 들어오는 또 다른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얼굴은 어둡지만 움직임만으로도 서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동생 한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주변을 신경 쓰는 듯 고개를 계속 돌렸고 형과 가까운 위치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은 격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서진은 숨을 참고 영상을 계속 보았습니다. 지우가 형의 어깨를 밀치는 순간 남편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휘청였습니다. 그 장면은 길지 않았지만 서진에게는 모든 공기가 멈춘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추었다가 어느 방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영상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서진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관리자는 당황한 듯 키보드를 눌러봤지만 영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저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도 분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누군가를 두려워했고 그 누군가는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세게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비밀의 조각들은 점점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시댁이 감추고 있던 결정적인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영상 사본을 손에 꼭 쥔 채 관리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관리사무소를 나온 뒤 손에 쥔 CCTV 사본 파일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였지만 그것은 그녀가 장례식장에서 모욕을 견디며 흘렸던 모든 눈물의 이유를 밝혀줄 진실의 열쇠 같았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주차장 기둥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순간 영상 속 장면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차량, 급히 다가오는 시동생 지우, 밀쳐지는 남편의 어깨, 그리고 갑작스럽게 끊겨버린 영상. 그 어떤 조각도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한번 USB를 바라보며 이 영상만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아파트 앞에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자신을 따라오는지 살피기 위해 일부러 창문이 넓은 자리를 골랐습니다.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방금 받은 CCTV 파일을 열어 백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USB는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지만 클라우드와 이메일에 동시에 저장해두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파일을 여러 개로 복제했고 다른 폴더에도 반복해서 저장했습니다. 작업을 마칠 때쯤 그녀는 창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창밖에 선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행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불안감은 서진의 마음을 다시 조여왔습니다. 남편이 영상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체가 모호한 서류와 메모지, 그리고 변호사 명함들이 뒤섞여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한기남은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숨길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고 통화할수록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영상을 확보했다고? 그 며느리가 어떻게 된 거야? 기남의 목소리에는 목숨줄을 쥔 듯한 초조함이 깊게 묻어났습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그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탁자 위를 손바닥으로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 강말순은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말순 역시 불안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기남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듯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영상에 뭐가 찍혔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야. 단순히 우리 얼굴만 찍힌 게 아니라면. 말수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묵직한 불안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다. 설마 그날 집에서 그 얘기 나눴던 거, 그게 혹시... 기남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남편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힘을 잃은 듯 흔들렸고 의자 끝에 간신히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한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고 그는 방금 전 통화라도 하듯 휴대폰을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형수, 그 여자 CCTV 받아갔대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침착함을 가장하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남은 곧바로 지우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넌 그날 주차장에서 뭐 했어? 혹시 영상에 이상한 거 찍히진 않았겠지? 지우는 순간 숨을 멈춘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짧은 침묵 뒤 그는 억지로 미소를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형이랑 얘기했을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부모에게조차 설득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남의 눈은 이미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말순도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시선을 견디기 어려운 듯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형수님이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기남은 잠시 침묵했고 그 침묵은 집안 전체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마치 자신을 위로하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러나 그 말에는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USB를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듣더니 즉시 영상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 오해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더 큰 사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은 서진에게든 시댁에게든 불길한 징후였습니다. 서진은 USB를 건네기 전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영상, 시댁의 두려움이 드러난 단서, 그리고 시동생이 보인 폭력의 조각. 그 모든 것은 이제 서진의 손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이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시댁은 이 영상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움직임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으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댁의 움직임도 서서히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오후 하늘은 잔뜩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인도 가장자리에 서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조그만 USB 하나를 건넸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 아주 큰 강을 하나 건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영상 사본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한 장례식장에서 들으셨던 의심은 뒤집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차분한 말투는 서진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파멸이 된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림창에는 지인들의 메시지가 빠르게 쌓였습니다. 이거 너네 집 얘기 맞지? 혹시 지금 상황 알아? 인터넷에 영상 돌고 있어. 서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으로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가 캡처해 올린 짧은 영상과 함께 익숙한 주차장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그녀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했던 CCTV의 일부였습니다. 긴 영상이 아니라 2030초 정도 잘려진 편집본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압축되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겁먹은 표정으로 주차장을 서성이는 모습, 그리고 뒤이어 들어오는 시아버지의 차. 뒤쪽에서는 시동생 한지우가 다가와 형의 어깨를 세게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영상 하단에는 누군가가 임의로 넣은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형, 그 돈 그냥 포기해. 안 그러면 다 끝장이야. 자막이 실제 대사와 일치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상상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게시글에는 이미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며느리 탓하던 집 아니냐? 보니까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 어른들이 문제네. 이 정도면 협박 아니냐, 가족이냐, 조폭이냐. 댓글들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고 여론의 방향은 완전히 시댁을 향해 쏠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원본 영상과 비교했을 때 편집되어 있긴 했지만 내용이 크게 왜곡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음성은 없었지만 화면 안의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어떤 분위기였는지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 아는 진실이 아니구나. 그 생각과 함께 묵직한 책임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 시각 시댁 집안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가 프린트한 캡처 사진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TV 화면에는 문제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음소거된 화면 안에서 남편과 지우, 한기남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수는 소파 끝에 앉아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대체 누가 올린 거야, 누가?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채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기남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어 말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퍼졌는지부터 확인해야겠어. 기남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을 뒤졌고 이미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서 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목에는 자극적인 문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죄 뒤집어 씌운 시댁의 민낯. 보험금 노렸다고 욕하더니 진짜는 따로 있었네. 한지우는 방 구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TV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 자신이 형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이 다시 나오자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이거 누가 일부러 자막까지 붙여서 더 심하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지우는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기남은 그런 아들을 한동안 바라보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편집이 됐든 말든 사람들은 우리가 내 형을 몰아세운 걸로 볼 거다. 말수는 갑자기 지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렇게 세게 밀지 말았어야지. 사람들이 봐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 지우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요?
장례식장에서 형수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그게 지금 다 기사처럼 퍼지고 있다고요. 서로를 향한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거실은 금세 고함과 한숨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집안을 벗어나지 못한 채 무너져가는 가족의 울림으로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기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그가 신뢰하던 오래된 지인이자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난 기남의 얼굴은 한층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 우리가 며느리 의심했다는 것까지. 그 말은 이 집이 더 이상 예전처럼 체면만으로 버틸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서진은 자신을 걱정해 연락해온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영상을 봤다며 며느리를 몰아붙이던 시댁이 너무 심했다고 분노했습니다. 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억울했겠냐? 왜 말을 안 했어?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확신이 없었거든. 내 감정만으로 누굴 탓하고 싶진 않았어. 그녀의 말에는 스스로를 억누르며 버텨온 시간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진은 거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아파트 단지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장을 보고 돌아오고 택배 기사들은 바쁘게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아래에서 자신과 시댁을 둘러싼 이야기는 이미 다른 차원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변호사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전체 확인했습니다. 부분 유출본보다 내용이 훨씬 심각합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대응 방안을 이야기합시다. 서진은 메시지를 읽으며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분 유출본보다 심각하다는 말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더 깊숙이 숨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진으로만 마주했던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이 숨어 있었을지 생각했습니다. 도윤 씨,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가슴께를 살며시 눌렀습니다. 이제 진실은 단지 의심이나 추측의 영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CCTV 한 장면이 던져졌고 사람들은 그 조각을 붙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에 시댁이 그동안 감춰왔던 삶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장례식장 소문만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죽였다던 말은 급속도로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자리를 대신해 도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는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의심받는 사람은 서진이 아니라 시댁 전체였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댁의 거실에서는 여전히 낮게 섞인 목소리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진의 집에서는 컴퓨터 화면 속 멈춰진 영상이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CCTV 한 장면으로 시작된 진실의 균열이 이제 시댁을 통째로 무너뜨릴 파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에게서 받은 메모, 백업해둔 CCTV 파일,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사진을 들여다보며 남편의 따뜻했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던 불안과 고통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들었고 서진은 그 바람을 바라보다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포털의 실시간 뉴스 목록에는 이미 장례식장에서의 소란과 CCTV, 영상 유출을 다룬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들은 모두 자극적이었고 시댁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며느리 몰아세운 시댁 CCTV에 찍힌 충격적 장면, 남편 밀치는 장면, 포착 시동생 폭력 의혹. 이러한 제목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람들의 관심을 강하게 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건은 조금 뒤에 발생했습니다.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CCTV 영상의 전체본이라며 고화질 파일이 통째로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관리사무소에서 본 내용과 거의 동일한 장면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고 더 길고 더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공포에 질려 주차장을 서성이는 모습, 시아버지 차량이 들어오는 장면, 시동생 지우가 접근하며 형을 몰아세우는 행동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마지막 몇 초에는 남편이 위협을 느낀 듯 갑자기 뛰어가던 모습이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유출된 전체본 영상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을 정지하고 확대하며 수백 개의 분석글을 쏟아냈습니다. 이거 경찰 재수사 들어가야 한다. 남편이 뭔가에 시달렸던 게 확실하네. 며느리한테 모욕 준 그 시어머니가 진짜 문제였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도 다시 들어 확인하는 일을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공포에 가까운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실 TV 화면에는 전체본 영상이 크게 재생되고 있었고 한기 남은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싼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말수는 주저앉은 채 흐느끼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도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게 다 공개됐다는 거야? 말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릿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기남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좌우로 흔들리던 무게 중심은 어느새 무너져 내릴 듯 불안정했습니다. 도윤이가 우리 때문에. 그는 그 말 끝을 채 맺지 못한 채 허리를 구부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영상 속 자신이 형을 밀치는 장면이 반복될 때마다 몸을 숨기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방금 전 통화한 경찰의 말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상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니 곧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그 말은 그를 올가매는 굵은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부모를 바라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지우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 형한테 손 뗀 거 사실이야? 지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거짓말의 끝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얼굴로 고백했습니다. 형이 돈 얘기만 안 했어도 아버지랑 싸우지만 않았어도 나한테까지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어느새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쌓인 상처가 터져나오는 듯한 기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형을 밀친 행동을 정당화해주지 못했습니다. 기남은 아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듯 붙잡았습니다. 그건 형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기남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고 그 눈빛 속에서 그녀도 같은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댁은 서로를 비난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너무도 선명했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 전체본을 다시 확인하고 난 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재수사 요청을 진행합시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든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고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영상 전체본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남편이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던 순간, 지우의 손이 그의 어깨로 향하던 순간,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도망치듯 뛰어가던 마지막 장면까지 그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딱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보러 가야겠어요. 그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삶을 되찾으려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경찰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고 손은 떨려 컵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강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지만 이제는 아들을 감싸 안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거실 TV에는 여전히 CCTV 전체본 관련 뉴스가 반복되고 있었고 기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상 속 장면이 단순 갈등을 넘어 압박이나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멘트가 화면에서 흘러나오자 말수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막아도 진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댁은 이미 사회적인 비난 속에서 벗어날 방법을 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기남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진이 결혼한 이후부터 쌓인 서류들, 사업 관련 내역, 가족 간 계좌 이체 기록. 그 모든 서류가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손으로 이마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이게 다 내가 만든 건가? 그의 낮은 중얼거림은 절망에 가까운 고백이었습니다. 말수는 서재 문틈에 서서 남편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사람들 전부 우리를.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기남은 허공을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이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체면과 권위가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장례식장에서 내가 서진이한테 했던 말은 내가 우리 아들 잡은 거야? 그 말은 마치 서진이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모든 모욕이 되돌아와 말순의 가슴을 찢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후회였고 이미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한지우가 부모를 향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울면 뭐해요? 형이 그날 어떤 상태였는지 두 분 다 알았잖아요.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이 도망가듯 뛰어나가던 이유 나 때문이었어요. 나랑 아버지 때문에.
지우는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죄책감에 잠식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이 영상 속 행동에 대해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시동생의 물리적 접촉은 명백히 폭력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 말을 들으며 더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고 한도윤 씨 사망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남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겉옷을 챙기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 집안의 몰락은 완전해졌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할 힘도 숨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서진이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모든 모욕은 뒤집혀 이제는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무너졌고 진실은 거대한 파도처럼 시댁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서진은 조용한 집에서 변호사에게 받은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진은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진실 이제 거의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 말은 눈물이 아닌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그 어떤 두려움 없이 곧 도착할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경찰과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전달한 뒤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고 노을빛이 거실 바닥 위에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시댁이 무너지기까지 너무도 많은 일이 하루하루 쏟아져 지나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매듭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매듭은 길고 어두웠지만 드디어 끝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마지막 날까지 사용하던 볼펜, 낡은 지갑, 회사 출입카드, 그리고 작게 접힌 종이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물건씩 조심스럽게 손에 쥐며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상자 구석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서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폴더 이름은 날짜와 시간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아,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한 게 있어서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아버지랑 지우랑 일이 좀 있었어. 나한테 계속 재산 얘기를 하고 회사 일에도 간섭하고 그래서 힘들었어. 그 말은 서진이 사건을 파헤치며 느꼈던 의문들을 하나둘씩 해소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진아, 너한테 말하면 괜히 걱정할까봐 끝까지 숨기게 됐어. 남편의 고백은 짧았지만 깊고 무거웠습니다. 파일 속에서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너 때문이 아니야. 그건 꼭 알아줘. 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겁게 뭔가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목소리를 집중해 듣고 싶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내 옆에 있어서 난 정말 행복했어.
그걸 꼭 남기고 싶었어. 그 말은 짧았지만 서진이 평생 간직할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 방 안은 고요해졌고 서진은 USB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잠시 후 서진은 USB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 창가로 걸어가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남편을 둘러싼 거짓말은 모두 밝혀졌고 진실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제 편히 쉬어요. 나는 잘 살아볼게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 그녀는 커튼을 천천히 닫고 방 안에 불을 켰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오느라 지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명확하게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은 고통이 아니라 희망을 향한 다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진은 조용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힌 며느리의 다음 삶은 이제 그녀 자신이 직접 써내려갈 이야기였습니다.